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금이야 우기야 소중한 우리 아이. 혹시라도 다칠까 그리고 혹시 흉이라도 질까 걱정 많으시죠? 작은 상처부터 수술이 필요한 큰 사고에 이르기까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성인 때 가입하는 보험에 비해서 암 보장이 크게 다양하고 보장 금액도 커서 미리 대비가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 단돈 2만 원대로 준비할 수 있는 어린이 암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같은 금액으로 큰 보장 준비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님들의 같은 바람이겠죠.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든든한 어린이 보험 어떤 게 필요할까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 무려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암보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김정덕 전문가님의 강의에 집중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들면 들수록 더 든든해지는 게 바로 암보험인 것 같아요. 자, 암보험은 하나 더 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문을 낳는 것도 또 암보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이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만큼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보험은 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암은 돈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치료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치료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여유 있거나 아니면 여유가 없으면 뭘로 처리할 수 있다? 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만큼은 진단비를 굉장히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보험에 대해서 치료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치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마지막에 우리 아이 10년 후에 암 진단비를 2배를 가져갈 수 있는 고액암을 포함해서 2만 원대로 1억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암은요. 자, 이게 불과 5년 전 통계 자료예요. 5년 전 2015년 통계 자료인데 자, 10명 중에서 통계를 보니까 7명 이상이 매우 부담스럽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거는 자, 매우 부담스럽다는 건 뭐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치료를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고 아니면 보험의 일부가 들어져 있지만 내가 집을 팔든 전세 보증금을 빼든 내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는 받지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자, 그중에 너무 아무 부담이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아무 부담이 없다 하는 거는 10명 중에 1명꼴이 부담이 없다. 그리고 아예 병원조차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있다더라. 그래서 10명 중에 70% 이상이 내가 치료비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암보험
크게 들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예후가 좋으신 분들이겠죠. 조기 발견됐다거나 어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발전된 의료기술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 종류별로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드느냐. 자, 이건 5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된 의료기술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중간을 잘라서 보면 자, 위암과 대장암 두 가지는 소화기 질환이에요. 소화기 질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건강검진 때도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돼서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5년 이내 생존율이 그래서 70%가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밑에 유방이나 자궁 방광 또는 전립선, 이런 갑상선암 이런 거는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가 어떻게 해요? 암 보험을 판매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소외감, 발병률이 높은 암이어서 소외감으로 구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지만 또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이에요. 그렇지만 위암을 경계로 해서 위로 간이나 췌장이나 뭐 폐암, 담낭 이런 거는 치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조기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비용도 많이 들고 5년 이내 생존율도 밑에 암들보다는 굉장히 적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 조기 발견이 안 되더라도 발전된 의료 혜택으로 항암 치료든 어떤 요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생존율이 높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들고 또 하나 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암도 이제는 치료하면서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하면서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면서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요법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게 있고 그다음 방사선 치료하는 게 있어요. 자, 수술은 굉장히 예후가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자, 수술은 어떻게 해요? 암 세포를 그냥 도려내는 거예요. 떼내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수술은 가장 좋은 게 떼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겠죠. 조기 발견. 수술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암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은 건 떼어낸다. 암세포를 도려낸다. 이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한 경우라든가 수술을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항암 치료다. 근데 이제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너무 크면 항암 치료해서 암세포를 좀 작게 만든 다음에 도려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암세포 자체가 너무 작아서 수술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는 수술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수술을 못할 경우에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항암 치료라는 게 굉장히 거듭나고 거듭나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항암 치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1세대 항암 치료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화학 무기에서 발치됐기 때문에 우리가 1세대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항암 치료를 1세대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죠?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정상세포까지 많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1세대 때는 이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예후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보다 더 발전한 게 어떤 치료다? 표적 치료다. 암세포만 집중 공격을 하는 표적 치료가 나왔어요. 2세대 항암 치료가. 이거는 표적 치료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암세포들이 영악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겨서 이 2세대 항암 치료는 표적 치료지만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장기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발전된 게 어떤 거다? 3세대 치료다. 3세대 치료가 지금 현재 많이들 임상 실험하면서 3세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3세대 치료가 뭐냐? 면역 치료예요. 면역 치료. 면역 치료는 뭐냐? 암세포를 내 정상세포가 암세포보다 더 강해지게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내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부작용도 안 생겨, 내성도 안 생겨. 그러다 보니까 치료 효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고가의 비급여 치료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암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세대나 3세대 이런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비를 크게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병용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X선 방사선 치료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양성자,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해외로 나가서 중입자 치료도 많이 받고 와요. 그렇지만 X선보다 더 좋은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를 많이 하는데 양성자 치료도 우리나라에 2군데밖에 없어요. 국립암센터하고 삼성서울병원하고 2군데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3세대 치료나 양성자 치료 또는 해외로 나가서 하는 중입자 치료가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해외로 나가서 중입자 치료를 받고 거의 완치에 가까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간암이나 폐암 이런 진단 받고도. 그래서 지금은 암만큼은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비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는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암보험은 2개, 3개 계속 든든하게 가입하고 있는 추세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면역치료, 아까 3세대 항암치료예요. 면역치료, 이 암 치료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암 환자보다 이렇게 계속 임상실험을 거쳐서 나오는 이 치료제가 암 환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치료제가 다 본인한테 개인한테 개개인이 맞지 않고 계속 임상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사 실험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아서 이미 이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거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신개념 항암제라고 그랬어요. 정상세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신개념 항암제다. 그래서 이거는 말기 환자도 20~30%가 암이 성장하는데 정지했다. 이런 치료 효과가 이렇게 있다. 지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해요? 한 달에 800에서 900만 원 전액 환자 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나라에서 해주지 못한다. 결론은 개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역치료는 어떻게 해요? 투약, 약입니다. 처방받아서 우리가 혈압약 먹듯이 처방받아서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원을 해야 하네요? 입원을 안 합니다. 통원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실손보험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 대부분? 입원하면 100% 다 해주거나 80~90% 해주죠. 통원은 어떻게 해요?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때로는 50만 원, 100만 원짜리 통원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통원비는 실손보험의 통원비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통원비 입원하지 않고 통원비로 면역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한 달 약 처방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보통 2년, 3년, 때로는 1년 반 계속 매달 복용을 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8에서 900만 원은 우리가 진단비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대에 맞는 내 치료법을 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 건강보험 적용. 이건 계속 논의 중이에요. 논의 중. 건강보험 적용을 시킬 수가 없겠죠. 어마어마한 막대 비용이 들어가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이거를 건강보험 시킨다는 건 아직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면역치료, 항암치료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너무 고가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항암제랑 병용해서 쓰는 방법도 많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암 치료하는데 현실에 맞는 치료를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이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분야에서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들까? 바로 한 달 평균 암 치료 비용이 어디서 나온다? 항암 치료에서 나온다. 내가 들어가는 치료 비용 중에서 60%가 내가 항암 치료, 항암제 치료. 항암제 치료가 아까 그랬죠. 2세대 표적 치료 아니면 면역 치료, 3세대 면역 치료를 얘기하겠죠. 항암 치료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다. 자, 수술은 내가 절제해서 도려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수술도 할 수 있다. 근데 수술보다는 항암제 치료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진단받고 검사받고 어떤 요양비용 이런 걸로 든다. 그래서 이 항암제 치료에 대한 이런 거는 내가 실손보험만 믿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있는 거에만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서 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게 바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암 치료
암세포축제가 계속 나오는 시대에는 내가 그만큼 발병률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질병이기 때문에 이 암만큼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진단비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된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 암 진단비를 우리가 왜 점점 더 크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백신과 같아요. 이제 암 치료가. 우리가 투약하면서 먹으면서 이게 백신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자, 이제 암도 어떻게 돼요? 내가 진단받고, 통원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과거에도 벌써 몇 년 전에 암 진단 받으신 분들도 이미 근본적인 치료 수술로 도려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항암 치료하지 않고 조기에 발견돼서 수술해서 일상생활 복귀하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앞으로는 미리 진단받고 이렇게 통원으로 치료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통원으로 치료하기에는 모두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암진단비를 이미 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암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암진단비 크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다 일반암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일반암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요? 고해감도 들어가요. 일반암은 유사암만 제외하고 다 모든 암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해감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고해. 굉장히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이에요. 그러다 보고 그리고 이제 발병률이 그렇다 높지 않은 암. 치료비는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굉장히 치료비는 많이 들지만 발병이 그닥 많지 않은 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겠죠. 일반암에는 고해감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구성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고해감을 같이 세팅으로 같이 가져갑니다. 혹시나 모를 고해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암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에요. 유사암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갑상선이다, 경계성이다, 제자리다, 기타 피부암이다. 그러면 이 유사암이라는 거는 암이 아닌 듯한, 아니면 발병률이 너무 높아서 보험회사가 유사암으로 빼놓은 거예요. 유사암이라는 건 딱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으로 보장이 되는 암보험을 준비하시라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누차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제자리, 경계성, 기타, 피부암 이렇게 있죠. 자, 갑상선암 뭐예요? 우리가 목에 나비 모양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갑상선암이에요. 남성분들도 많이 걸리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20대에도 많이 오는 질환이 바로 갑상선이에요. 갑상선암은 어떻게 해요? 완치율이 거의 99%죠. 그죠? 약을 복용하는 게 불편할 뿐이지 갑상선암은 이제는 암 취급에도 안 들어간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제자리 암은 뭐예요? 제자리. 암인데 굉장히 착한 암이에요. 옆으로 파고들지도 않고 멀리 이사도 안 가요. 전이도 안 돼요. 그냥 암은 암인데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착한 암. 이걸 바로 제자리암이라고 그러죠. 경계성은 뭐예요? 암은 우리가 악성종양 이라고 하죠. 자, 악성인지 양성인지 아주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게 바로 경계성 종양이다. 자, 이런 경우 많아요. 내가 위암 진단 받았어요.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증권을 보니까 내가 5천만 원 진단비 받을 수 있네라고 봤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나오겠다 하고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 10 내지 500 내지 20% 예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1,000만 원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바로 제자리암이나 경계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사암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피부암 같은 경우도 맞아요. 피부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안으로 발견이 돼요. 검버섯처럼 생긴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하다가 이게 암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나 허벅지 살로 이제 도려내고 거기에 이식해서 하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이다, 제자리다, 경계성이다, 기타 피부암이다.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거는 다 일반암에 내가 가입한 진단비로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거고, 이제 고해감이라는 거는 보통 뇌암이나 골수나 백혈병 이렇게 3대 고해감으로도 되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발병이 높은 식도나 췌장 같은 경우도 같이 껴서 한 5대 고해감 정도로 준비하시면 조금 더 암보험의 보장이 조금 더 넓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중에 제일 큰 관심사인데요. 자, 우리 아이 암 플랜이에요.
2만 원대로 해서 플랜을 이 고액 치료비만 포함해서 1억 플랜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암 진단비, 일반 암 진단비 아까 말씀드렸죠.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일반 암에 들어간다. 자, 일반 암 1,000만 원 준비하고 특약으로 10년 후 내가 가입하고 나서 10년 후에는 2배 되는 특약을 좀 크게 넣어요. 이렇게. 크게 넣고 자, 유사암도 똑같이 아까 4가지 질환에 대해서 1,000만 원 넣고 10년 후에 또 2배 되는 거 1,000만 원 넣었어요. 만약에 가입하고 9년 만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4,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가입한 지 9년 만에. 근데 내가 가입하고 10년에서 1개월이라도 넘었다. 그러면 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3,000만 원이. 그러면 내가 11년째 진단받으면 얼마요? 진단비만 7,000만 원 받겠죠. 7,000만 원. 그죠? 근데 내가 식도암이나 고해감 진단 받았어. 어떤 5대로. 그럼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나오죠. 그래서 1억 플랜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단비는 정액형입니다. 갱신 아니고 똑같은 보험료로 계속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피부암이나 경계성 진단을 받았다. 10년 안에. 그럼 1,000만 원, 2,000만 원이겠죠. 이렇게 2,000만 원. 근데 10년 후에 진단받았다? 그러면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상선이나 경계성 이런 진단받아도 10년 후에는 3,000만 원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 보험에도 유사암 3,000만 원씩 한증권에 해주는 회사 없습니다. 많이 들어가야 2,000만 원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3,000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정기납이에요. 정기납. 내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보험료 갱신 인상 없이 똑같은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납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그렇게 좋다고 하는 실손보험은 갱신이죠. 내가 그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보험료가 갱신돼서 손해율을 나눠 가져가요. 그런데 이 보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똑같은 보험료를 그냥 내는 거예요. 자, 10살짜리 우리 아이가 2만 원대 보험을 준비를 했지만 얘를 30년 동안 계속 냈다고 해도 822만 원밖에 원금이 되지 않습니다. 40년을 내도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원금이. 그럼 내가 40년 동안 총 돈을 내도 원금이 1,100만 원 정도, 30년 내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8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내가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아이 손자나 손녀 또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암보험만큼은 이렇게 크게 가성비 좋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보험증권을 보다 보면 뭐 암진단비 한 2천 내지 3천만 원 갖고 20년 납 뭐 100세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가 상승이나 모든 거를 반영했을 때 우리 아이 3, 40년 후에 암 진단비 2, 3천은 결코 큰 돈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만큼은 이제는 통원 치료가 더 많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납입 면제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자, 다치거나 아팠을 때 80% 후유장애 이건 기본 깔고 가고 암에도 아까 그랬죠.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일반암이다 했지만 유사암에도 납입 면제가 돼요. 만약에 갑상선은 20살 때 뭐 갑상선암이라든가 아니면 30살 때 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암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성 진단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 유사암 진단에도 납입 면제가 된다. 자,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좋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이 좋은 거 다 아시죠?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좋다더라. 협심증 진단받아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터지거나 막히지 않는 뇌졸중이 아닌 부풀거나 꼬이는 그런 질환에도 납입 면제가 된다. 그다음에 못 들어보셨겠지만 재생불량이라든가 운동신경세포 병 아니면 심근질환, 심장병 아니면 전신 홍반, 루푸스도 굉장히 많이 진단받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만성 신장병 이런 진단받는 11가지에도 납입 면제가 돼버린다. 그러면 돈은 진단비 받고 어떤 진단 받으면 돈은 안 내면서 계속 보험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가성비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 암보험만큼은 왜냐하면 보통 통합보험에 암진단비를 넣다 보니까 암진단비를 솔직히 마음은 크게 준비를 해줄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준비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암진단비는 별도로 해서 10년 후에 2배 되는 암진단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0년 후 이렇게 체증 2배 되는 암진단비 따로 이렇게 상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설계를 하면서 내가 특약으로 이런 담보들을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발품 팔아서 이렇게 알짜배기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보험만큼은 진단비는 다른 질병은 둘째 치더라도 암 진단비만큼은 이렇게 좀 가성비 있게 크게 가져가는 게 현명한 보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물가가 참 비싸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디 나가서 우리 아이 제대로 된 외식 시켜주기에도 좀 버겁게 느껴지는 단돈 2만 원대로 10년이 지났을 때 무려 2배의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어린이 암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요즘 20대 중반에도 유사암에 걸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성인분들 3명 중에 1명이 이 암에 걸린다는 건 정말 잘 알려진 사실이죠. 자,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암보험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은요.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준비를 해준 보장 금액의 2배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적어도 암보험만큼은 이렇게 유리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핵심이 2배로 크게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암보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입을 해줬다가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는 적립 부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환급금은 없어요. 우리가 요즘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게 이제 무해지나 저해지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해지는 납입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납입 기간이 끝나면 환급금을 돌려주는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험료가 하지만 무해지보다 더 저렴한 게 이게 정기간 무해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10년, 20년 납입하다 해지해도 환급금은 전혀 없는 아주 실속형 암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유행이죠.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무해지 보험보다도 더 저렴한 게 오늘 소개해드린 전기납 보험이라고 합니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장점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지할 걸 생각하고 가입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렴하게 우리 아이의 암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우리가 당장 보장받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보장받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하고 나서 90일 동안 면책 기간이 있고 1년 이내 진단받으면 반만 주겠다라는 감액 기간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래서 15세 미만 어린이가 가입하게 되면 감액 기간이라든가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15세 넘어서 가입하게 되면 면책 기간이 따라갑니다. 90일 똑같이. 그래서 요거는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은 15세 미만 어린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지만 15세 이전에 가입을 하시면 90일 면책 기간 이내 또 감액 기간 1년 이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가 15세 미만이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암보험에 집중을 해봤는데 혹시나 원한다면 이대 질환 쪽 있잖아요.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혹은 이 뇌혈관 질환 담보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어린이 보험 안에서 저희가 담보를 발췌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이나 이런 진단비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 이제 뇌혈관이나 허혈성은 10년 후 2배 된다 이것까지는 못 가져가지만 이 안에 이제 10년 후 체증되는 이런 암보험하고 같이 준비는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커지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정기간 납입이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암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보적으로 따로 암 진단비를 구성하는 게 좋고 이대 질환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통합보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납입 기간이 끝나고 보장받는 그런 보험 통합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한다면 이대 질환 쪽도 충분히 추가 가능하지만은요. 오늘 소개해드린 게 이 2배 받는 암보험으로 특화된 상품이니까 이왕이면 가성비 따져가지고 암보험 여기서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보험으로 조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연락 주시면 유리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이제 암이라는 질병은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닌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암 보장을 가져갈수록 내게 유리하다는 거니까 단돈 2만 원대로 우리 자녀나 손녀, 또 손주의 보험을 좀 유리하게 배로 커질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성인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만 30세가 넘으신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들도 많이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보험의 리모델링이나 보험 준비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드리는 시간이죠. 자, 어떤 사연 와 있을까요?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과 2살 자녀를 둔 3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보험에 대해 무지하던 중에 첫 아이 임신 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태아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가입만 했어요. 태아보험 하나만 있으면 성인이 돼서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에 그저 설계사님이 권해주신 대로 가입을 했는데요. 이 방송을 쭉 시청하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세분화된 보장 내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 플랜 119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제대로 된 보험 물려주고 싶은데요. 어떤 보험이 더 필요할지 리모델링 좀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보험이니까 좀 관심 있게 제대로 리모델링 해주고 싶으신 부모님의 마음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민지용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어리신데 2살, 3살이잖아요. 태아보험이 일단 잘 가입돼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두 자녀의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워낙 이제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좀 보험에 대해서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주변의 권유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의 뭐 어떤 보장 내용이라든지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대부분의 다른 여타 뭐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이 가입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렇게 이제 가입을 해두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좀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어요. 요 만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보장을 보면요. 지금 실비는 물론 따로 이제 단독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제 보장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합쳐놓은 거고요. 우선은 보면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보험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보험사에 따라서는 태아의 경우 뇌 쪽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좀 적게 하는 그런 보험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비슷한 금액으로 같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보험의 좀 단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을 좀 크게 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좀 떨어져서 많이 가입을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자녀의 경우는 그 자녀의 면역력에 따라서 입원을 또 많이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형제가 있다 보면은 만약에 큰 아이가 감기에 걸리게 되면 작은 아이도 같이 옮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같이 옮지 않아도 엄마 혼자서 아이 하나는 병원에 데려가고 아이 하나 또 집에 놓고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 특약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질병후유장애 80% 미만 이 특약은 꼭 가입하는 특약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약은 잘 가입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은 30세 만기라는 겁니다. 질병후유장애는 노년층이 될수록 더 유리한 거고 조기에 사망하지 않는 이상 나이가 들면은 보장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30세 만기의 보험에 가입하는 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둘째 자녀의 경우를 보면 조금 더 비싼데 이건 이제 남자아이라서 약간 그렇고요. 또 이제 금액도 조금 크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아까 큰 애보다는 조금 더 많이 3천만 원씩 가입이 돼 있고요. 이 보험에는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없이 대신에 재진단암 특약이 있는데 이 재진단암 특약은 갱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30세 만기지만 이 안에서 또 금액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특약들은 큰아이와 비슷하지만 약간 더 보장이 좀 더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산모였던 이분께서는 자녀 보험을 둘 다 똑같은 줄 알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이 지금 30세 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선은 태아보험인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태아보험을 보면요. 어른보험도 뭐 10만 원 요 정도면 가입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태아보험이 비싸냐. 그래서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태아보험이 비싼 데에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실손보험료가
태아 때 굉장히 비싸다라는 그 부분을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세요. 무조건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면 더 비싼 거 아니야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태아보험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아 때의 실손보험은 거의 성인 40세 전에 있는 성인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는 구조를 그리는데요.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중3 학생 정도, 그러니까 중3 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태아 때부터 실손보험이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즈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주 조금씩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 당연히 가입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실손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험료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보험료 그대로 내는 거야? 그러면 너무 비싼데? 라고 해서 30세 만기를 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계산을 해드리자면 예. 나는 30세까지만 일단 보장을 받게 하고 나중에 아이가 크면 30세 이후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있을 생각할 거예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지금 현재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가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무해지 보험이 나와 있던 상태였고요. 요즘의 태아보험은 태아 전에 가입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그때부터 돈을 내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태어나서 가입하면 되지 왜 미리 가입을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예.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경우에는 다시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태아보험을 일단 가입을 해두고 왜냐하면 태아보험은 무해지 보험이 없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일단 가입을 해놓고 그 보험료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기 때문에 미리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입을 해두고 태어나면 그 보험료를 지불하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때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을 하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태아보험의 보험료에 겁을 먹어서 30세 만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0세 만기로 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우선 30세 만기로 가입을 해도 조금 저렴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 보험료를 계속해서 20년, 30년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자녀당 일단 5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게 돼요. 그런데 30세가 되면 보험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입을 하는 것과 그 아이가 30세가 돼서 가입을 하는 것은 보험료 차이도 엄청나게 벌어질 거고요. 특히나 남자아이, 아드님의 경우라면 더더욱이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거고 또 같은 수준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험의 보장 범위라든지 보장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거고요. 또 하나 혹시라도 그 아이가 30세 이전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 가입 때 어떤 부담보 아니면 할증 이런 불이익을 굉장히 받을 수도 있겠죠. 확률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태아 때도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습니다. 30세까지도 뭐 어디든 아플 수 있는데 그때 그렇죠. 가서는 보험 가입할 때 불이익이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게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를 하느라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디스크라든지 척추 예. 측만증이나 추간판 전이 같은 그런 것들에 또 노출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는 생식기 질환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좀 달라요. 어린이 때부터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한다면 30세 만기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무해지 보험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태아보험 30세 만기로 가입하면 무해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때 가입했어도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무해지 보험으로 잘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 차이가 2, 3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게끔 충분하게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실손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굳이 이제는 30세 만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태아보험을 가입해도 이제는 태어나서부터만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보험을 미리 가입을 보장을 줄여서 가입해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분께서 본인의 보험도 좀 보내주셨거든요. 예. 태아보험을 보다가 본인 보험이 잘못돼 있는 거를 알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그전에는
이 산모분들이나 예비신부, 예비신랑 이런 분들도 사실은 부모님이 해준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가 젊고 그러면 본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아이를 가져서 태아보험을 보면서 그때서야 본인의 보험을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분도 비슷한 경우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인데 2016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갖고 있으셨어요. 그러네요. 이걸 가입할 때는 이거 하나면 다 된다라는 말을 듣고 역시나 가입을 하셨는데 보시면 보시다시피 다 갱신형이에요. 다 5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 만기도 이 당시에는 100세 만기가 나온 지도 훨씬 전인데도 80세 만기 보험을 갖고 계셨고요. 보시면 이번 특약은 3만 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번 특약 같은 경우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져서 잘 가입을 하지 않는 추세고 가장 중요한 암진단 특약이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이대성인병으로 되어 있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금은 10% 미만의 예. 미만밖에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보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자녀의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을 보다가 이 보험을 보면 당연히 나는 보장 범위도 굉장히 적구나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고요. 예. 이 보험이 계속해서 오른다. 지금까지는 사실 산모분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분도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이 보험의 납입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년 납으로 돼 있으니까 4번 정도만 갱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갱신형 특약들은 만기 때까지 그러니까 80세까지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몸이 아프거나 다치는 것은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없어요. 생명보험에는 없기 때문에 이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손해보험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 이 특약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고객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불리한 게 되겠죠. 사실 내가 특별한 큰 병이 없어도 보시면 여성분들 가장 많이 걱정하시죠. 치매. 네. 치매보험 따로들 들잖아요.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이 치매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보청기 끼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치아가 빠져서 임플란트나 틀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부모님들 어떤 생신 선물로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보청기 사드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고요. 와, 예. 그다음에 시력도 마찬가지죠. 과거보다 더욱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는 아실 거예요. 에서 생활하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도 한국에 와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 전자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사실 요즘은 아이들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게 되잖아요. 예. 시력이 예전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되면 내 몸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예요. 몸도 기계와 같아서 몸도 닳습니다. 예를 들면 관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적게 살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관절도 굉장히 오래 써야 돼요. 그러면 내 관절은 다 닳아 없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되는 거고 요즘 어르신분들은 인공관절 삽입 수술이 굉장히 익숙하세요. 잘 모르는 그런 수술도 아니고 예. 아마 이런 수술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굉장히 좀 흔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중대질환으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같은 것에 네. 노출이 되게 되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을 수가 있고 심한 경우 발목까지도 절단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당연히 질병 후유장애로 남게 되는 것이고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죠? 장기를 절제하거나 이식받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신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평생 동안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서 보여드린 이것들 뿐만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보여드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해 놓으면 내 몸 전체 구석구석에 예를 들어 2천만 원씩만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눈에 2천만 원, 코에 2천만 원, 귀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각 부위별로 모두 다 가입을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특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없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자녀를 두신 분들, 질병후유장애 특약
80%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80% 미만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특약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부부분도 당연히 이 특약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보험도 100세로 바꿔서 이 특약만큼은 꼭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가입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장 전막내암이 소외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대장 전막내암은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보험 들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암이든지 내가 1억을 가입하면 1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외감과 유사암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유사암은 모든 회사가 다 공통입니다.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요 암들에 대해서 조금 주는 거는 모든 회사가 똑같습니다만, 왼쪽에 보이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그다음에 방광암, 대장전막내암 이런 암들에 대해서 조금 주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0, 40%의 보험회사는 이 암들에 대해서 100% 지급을 하고 있고 50, 60%의 회사들만 이 암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30, 40%의 모두 다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를 택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같은 금액을 내는데 어떤 회사는 조금 주고 어떤 회사는 많이 준다면 당연히 많이 주는 회사에 가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분 같은 경우도 유방암, 자궁암, 대장 전막내암에 대해서 20%만 지급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몰랐다. 당연히 알았다면 100% 주는 보험에 가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100% 특약이죠. 그런데 이 특약이 아닌 아주 작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만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당연히 100% 보장 범위가 크고 넓은 그런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자녀분들 보험을 리모델링 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무해지 어린이 보험 100세 만기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암진단비 5천만 원,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도 2천만 원. 아까 기존의 것들은 400만 원 정도만 나오는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유사암 진단비도 2천만 원. 그리고 암수술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 것들보다 훨씬 더 늘어났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3천만 원씩, 그다음에 질병우유장애 특약도 3천만 원으로 100세 만기, 그리고 질병우유장애만 딱 90세 만기로 해드렸고, 이번 특약은 빼드리는 대신에 질병 상해 수술 특약을 좀 더 합리적인 수술 특약으로 바꿔드렸고, 71대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부분의 특약들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늘어난 상태로 그렇게 보험을 설계해서 20년 납으로 했을 때 보험료를 해드렸고, 우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가 컸을 때 다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다 내주고 싶다라는 부분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갱신형 특약은 다 삭제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주계약만 남기고, 그러니까 사망보험금과 저축이 되는 부분만 남기고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이 보험 자체를 정리해서 손해보험으로 가입하실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시고요. 우선 자녀분들의 태아보험은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마무리해.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부모가 처음이니까요. 정말 좋은 걸 챙겨주고 싶은데 처음에 가입을 하셨던 게 30세 만기의 다른 태아 보험이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해지를 하고 100세 만기의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100세까지 크게 보장받을 수 있게 도움드렸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자, 이렇게 좀 꼭 필요한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넣어보고 싶다거나 우리 아이의 태아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이 만 30세까지가 아니라 30세 만기로 가입이 되신 분들도 확인을 하시고 100세 만기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지용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보험 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